새마을 금고에서 뱅크런이 일어났던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대로 가면 새마을 금고가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충격적 사실의 경악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이자 탕감을 했는데 그 원금의 규모가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체대출 1조 원에 대해서 이자를 탕감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체대출 1조 원에 대해서 정상이자나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까지는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꼼수를 부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6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은 6.47%였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새마을 금고 연체율이 5.41%까지 떨어졌어요. 1조 규모의 연체대출에 대해서 정상이자나 연체이자를 90%에서 100% 탕감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도저히 버텨내지 못해서 정상이자나 연체이자에 대해서 탕감을 해 줄 수는 있다. 도덕적 해이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탕감을 해줬다. 이것은 여러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요.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게 정결로 내릴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꾸었답니다. 그러면요.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라는 신분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체이자나 혹은 정상이자에 대해 정상이자도 지금 탕감을 해줬거든요.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자격으로 정상이자 탕감, 연체이자 탕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연체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연체율만 떨어뜨릴 뿐이지 연체 대출에 대해서 이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참 꼼수가 절정에 달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정결로 정상이자나 연체이자 감면해 주면 이게 또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가는 게 경영인데 이게 꼼수를 부려서 눈가림을 한다, 눈속임을 한다. 이것은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 모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1236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까지 말입니다. 연체 채권을 팔아서 많이 팔았겠죠. 그러니까 적자가 났죠. 작년만 하더라도 1조 5,57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예, 그것도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6개월 만에 1236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부실채권을 팔아 제꼈다는 이야기고요. 부실채권을 팔아 제끼니까 경영상태는 더더욱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2020년만 하더라도 7,795억 원의 흑자, 2021년에도요 1조 1,152억 원의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정상이자 혹은 연체이자를 계속 깎아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앞으로 흑자가 날 수는 있겠죠. 지금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도 흑자가 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7월에 가면 흑자가 날 거다 이야기합니다. 누적이. 흑자가 나지만 소비자의 신뢰는 어떡하고요. 국민의 신뢰는 어떡하고요. 저는 그 국민의 신뢰나 소비자의 신뢰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가 새마을금고에 직격탄이 되어 왔거든요. 게다가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PF 대출을 받기 전 땅을 살 때 빌리는 돈, 이것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바로 이런 거 말입니다.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나 정상이자를 탕감을 해줬다는 뜻도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많이 내리잖아요. 진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법인대출입니다. 법인대출. 연체율이 9.99%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 8.34%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저는 이런 과정에서 말입니다. 또 검은 돈들이 거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한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법인대출이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쩌나 저는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네요. 법인대출 연체율이 2019년만 하더라도 2.23%였던 것이 2022년에 6.72%. 그리고 올 3월에는 9.99%고요. 6월에는 8.34%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이것도 인위적으로 강제로 내렸겠지요. 그래서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꼼수가 저는 시장을 더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새마을금고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93개 새마을금고가 기준인데요. 2020년은 3.05%입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는 5.47%입니다. 이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니까 말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부실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부실채권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 이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5.47%예요. 굉장히 높죠. 이렇게 꼼수를 쓰다가 또 한 번 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굉장히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것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금융은 신용을 먹고 살거든요. 이게 신용이 깨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렇게 꼼수를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또 새마을금고에 뱅커런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 2월에
총 수신 잔액이 265조 2,700억 원이었습니다. 4월까지 말입니다. 두 달 새에 6조 9,889억 원이 빠졌어요. 2.6%나 빠져나가는 그런 뱅크런이 있었거든요. 지금 4월 이후에 6월까지 좀 보강이 됐습니다. 1조 1,189억 원, 6월이 259조 4천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좀 보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보강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멀쩡할까요? 저렇게 말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꼼수로 이게 눈가림을 하는 것은요. 결국은 저는 더 심각한 그런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충격적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이게 금융이잖아요. 금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저렇게 말입니다. 정상이자나 연체이자를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을까요?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떠맡을까요? 아니면 새마을금고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떠맡을까요?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결국은 돈 빌린 대출자들이 또 떠맡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탕감해 준 만큼 또 가상금리를 그만큼 올릴 거 아니에요. 가상금리를 올리면 또 돈 빌리는 사람들한테 덤탱이가 씌워진다는 뜻이에요. 참 심각하죠. 저는 정환전 TV가 세상을 바꾸려고 새벽에 이렇게 뉴스를 하는데 이게 새마을금고는 또 구태에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구태가 좀 없어져야지 이 나라가 깨끗해지는데 구태가 안 없어지고 또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은요. 결국 새마을금고 이용자들만 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정상적으로 꼼수를 쓰지 말고 특별하게 만들지 말고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를 거래하고 계시다면요.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 새마을금고로 달려가겠죠. 나도 정상이자 탕감해줘. 나도 연체이자 탕감해줘 하고 달려갈 겁니다. 달려가야죠. 기회가 있을 때는 달려가야죠. 지금 브릿지론 받은 사람이나 PF 받은 사람이나 이게 심각하잖아요.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지금 엄청납니다. 저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저렇게 탕감을 해준다고 하니까 나도 탕감해달라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탕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상적이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꼼수에는 실질로 대응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버릇을 고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에서 이런 꼼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말입니다. 새마을금고 거래하실 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세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이게 국제결제은행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자본 비율 8%가 기본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13%가 넘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요. 유동성 비율이 100%가 기본이라고 하지만 130%가 넘는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 다시 말해서 부실채권 비율이 3% 미만인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거래를 해도 거래를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죽어도 새마을 금고를 거래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저축을 하더라도요. 5천만 원 이하. 예, 이게 이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이자를 포함시키면 5천만 원이니까 우리는 은행에 맡길 때 4,500만 원 정도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맡기는 정도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강조해서 드립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어떤 일이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요. 충격은 내 혼자밖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조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저는 진짜 막 몇 번 강조하겠습니다. 진짜 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